2023년 10월 23일 양곤 국제공항에서 그랩 전기 택시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양곤 국제공항 1번 및 3번 터미널의 그랩 전기 택시 부스를 운영하여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얀마 전기차 수입허가 이후 첫 번째 전기차 선적으로 중국산 BYD E2 모델을 친두인샨 건설이 30대를 수입하고 MPK 모토즈가 10대를 수입하였으며 친두인샨 건설이 수입한 전기차 중 10대를 전기택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MPK 모터즈가 수입한 전기택시 10대는 네피도 더비곤 시장에서 운행된다고 정부 측에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2023년 10월 26일 오전 11시부터 주미얀마 한국대사관 별관 2층에서 미얀마 에너지 및 자원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주미얀마 한국대사관, 코트라 양곤무역관, 미얀마 한인상공회의소가 공동 개최하는 행사로 여러 분야의 한인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안다만 캐피탈 대표 케빈 머피 씨는 미얀마 전력 현황,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스마트 파워 미얀마 전력 전망에 대해 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스마트 파워 미얀마에서 운영하는 태양광 전력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최근 악화되고 있는 미얀마 전력 상황 속에서 태양광을 활용한 효율적인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용 창출 및 업체 운영 비용 감소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공장의 태양광 전력 시스템 구축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혜 사무처장은 미얀마 히토류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 세계 히토류 가격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미얀마 히토류는 미얀마 히토류 채굴 지역의 상황에 따라 히토류 시세가 급변하는 데이터를 보여주며 시세 변동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예리는 미얀마 광업 현황에 대한 설명과 미얀마 에아와디 지역과 양곤을 연결하는 도로망 건설 사업에 대해 영상 자료를 공유하며 한국 업체들의 미얀마 투자에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습니다. 미얀마 식약처는 2023년 10월 현재 미얀마 내에 유통되는 식품 451개를 검사하여 318개의 식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식약처 킨조 박사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모두 미얀마 식약처에 미등록된 제품들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들은 인체에 해로운 화학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며 이 중 19개 제품들은 판매자조차 확인할 수 없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오후 1시 양곤호텔 2층 볼룸에서 충청대학교와 고려어학원이 공동 주최한 유학 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충청대학교 해외어학원 이용학 원장, 고려어학원 김종민 원장, 미얀마 한국어학원 원장 및 관계자들 총 1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용학 원장은 충청대학교 유학 방법, 학제 시스템 학과 소개 등을 하고 한국 생활에서 필요한 파트타임 일자리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김종민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 유학을 꿈꾸는 많은 미얀마 학생들에게 정확한 한국 유학 정보를 제공하여 시행착오를 줄여나가고 장기적으로 한국과 미얀마를 이어주는 인재 양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젊은이들이 줄어드는 한국에서 유학을 통해 공부를 하고 문화를 배우면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비슷한 문화를 가진 미얀마 학생들이 자리를 잡아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대학교는 한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있는 사립대학교로 최근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18일 양곤 언노의 YSC는 바고 지역에 발생한 홍수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돕기 위한 구호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YSC는 지난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모금을 진행하여 약 2천만 잣을 구호 기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쌀, 라면, 식수, 빵, 사탕 등을 소분 작업한 구호박스를 총 500박스를 준비하고 트럭 5대로 수재민 현장을 방문하여 수재민 세대별 한 박스씩 배포를 하였습니다. 구호박스 전달도 YSC 회원 8명이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수재민들에게 전달하며 미얀마 수재민들에게 한국의 따뜻한 정을 보여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YSC 유진 회장은 매년 이 시기에는 수해 피해가 발생하지만 이번 바고 수해 피해는 이례적이며 댐 수위 조절 미비로 인해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안타까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YSC는 미얀마 현지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인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한인 사회에서도 모범적인 역할을 하는 단체로 노력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2023년 10월 28일 양곤 국제공항 공문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양곤 만달레이 국내선 항공편 이용객들은 출입국 카드를 작성하고 시민권 조사 카드를 포함한 여행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곤발 만달레이행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은 디파처 카드를 작성해야 하며 만달레이발 양곤행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은 어라이벌 카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는 2023년 12월 15일부터 미얀마 석유가스공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미국 국민이 운영하는 기업이 특정 금융 서비스를 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며 미얀마 석유가스공사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금융거래, 수출권은 재수출도 금지됩니다. 이번 발표와 함께 미국 정부는 영국 및 캐나다 정부와 조율하여 미얀마 법인 3개와 개인 5명에 대한 금융제재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제재 조치를 받은 미얀마 법인들은 스카이 로얄 히어로, 선택 테크놀로지, 선택 인터내셔널 트레이딩입니다. 스카이 로얄 히어로는 러시아 기업과 수리계약 체결을 하고 이미 금융제재 조치를 받은 미얀마 군수물자 조달업체 스카이 에비에이러와 계약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선택 법인 두 곳은 무기 브로커 시다잉 아웅이 소유하고 있으며 미얀마 국방부에 무기 공급 혐의가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 쪼민툰 대변인은 국방부가 무세 타운십 국경도시인 빵으생 타운십과 흑보우생 타운십 친쉐오 지역 통제권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미얀마 전역에 있는 저항단체 14개가 브라더우드 어라이언스의 작전명 1027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10월 24일 양곤지역 관광업위원회는 2023년 2차 관광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호텔 사업 라이선스 6개, 호텔 건설 허가 1개, 게스트하우스 사업 라이선스 1개, 게스트하우스 건설 허가 1개를 승인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허가로 인해 23,111백만 짝 국내 투자가 되면서 184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내 관광업 라이선스 102개, 국외 관광업 라이선스 65개를 승인하였다고 합니다. 지난 2023년 1차 양곤지역 관광위원회 회의에서 호텔 사업 라이선스 6개, 게스트하우스 건설 허가 1개를 승인하며 국내 투자 1만 67백만 짝을 유치하고 125명의 고용 창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 10월 현재 양곤지역 관광위원회는 호텔 및 숙박 사업에 총 33,178백만 짝 투자를 유치하여 309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 쪼민툰 대변인은 브라더후드 어라이언스가 샨주 북부 교전 지역에서 중국어가 표기된 드론 폭탄을 사용하면서 미얀마 및 중국 정부와 미얀마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미얀마 국방부가 압수한 드론 폭탄에는 중국어로 중국이 생산한 특별 제품이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중국 정부가 미얀마 국방부와 협력하여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의도된 조작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브러더후드 얼라이언스가 제시한 공격 명분은 중국 국경도시에 만행하는 온라인 도박과 온라인 사기단을 근절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 이 지역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교전을 통해 어떤 온라인 사기 근절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다양한 무기를 확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지원 세력에 대해서도 파악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터뷰가 언제 어디서 이런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선 현지 언론사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2023년 10월 31일부터 샨주 북부 5개 타운십에서 금융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샨주 북부 일부 타운십에서는 은행 업무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며 모바일 뱅킹만 사용하여 소액 송금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미얀마 중국 주요 국경무역지역 교전으로 인해 폐쇄가 되어 무역업체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1일 개최한 미얀마 사이버 보안 정책 보고회 및 보안인식 영상 캠페인 공모전 시상식에 참석한 메이투누 교통통신부 장관은 미얀마 안전하고 안정적인 사이버 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3년 미얀마 전기통신법이 제정되고 통신 분야 개방이 되면서 온라인 서비스와 전자정보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사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런 기술에 의존하게 되면서 사이버 보안 위협과 공격이 증가하고 AI 발전으로 인해 사회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국가 보안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AI 기술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여 규제를 하고 있으며
미얀마 정부도 또한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 2023년 3월 사이버 보안 정책을 발표하고 연방정부 관련 부처에 배포를 하였다고 합니다. 사이버 보안 정책은 국제통신연합의 기준에 따라 관련 부처에 7가지 목표와 5가지 프레임워크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얀마 인적 자원 사이버 보안 지원 기술을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보안 인식 영상 캠페인 공모전에는 아세안 일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아세안 일본 사이버 보안 인식 영상 공모전에 선발된 미얀마 대학생들이 참여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어 지난 11월 3일에는 미얀마 공보부에서 전자책 및 전자 플랫폼에 대한 강화를 예고하는 공지를 하였습니다. 국영신문에 발표한 공지에 따르면 2014년 인쇄출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온라인상에 작성된 원고, 인쇄물, 모든 형태의 자료 또는 글, 생각을 전달하는 신문, 회보, 저널, 잡지, 서적들은 인증서가 없이는 인쇄, 출판,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모바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등을 개발하여 많은 전자책들이 출판이 되고 있으며 이런 전자책 출판은 인쇄출판법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이런 전자책 출판을 하는 경우 15조에 의거하여 인증서를 발급받고 8조에 의거하여 출판된 책자 5권 또는 전자책 소프트카피를 제출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앞으로 오프라인을 통한 종이 인쇄물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모든 미얀마 관련 정보를 통제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